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모란시장의 약재사로 나온 주부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종북에 대한 논란이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한 나라의 정당이 해산한다는데 하필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간 시기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국민 찬성 47%였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통진당 건은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법무부가 앞장서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한다는 게 제가 통진당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안은 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권에 대해서 모란시장의 약재사로 나오신 이민영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인데요. 9466님입니다. 원전 비리는 공무원들이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물어내라는 식의 요금 인상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충당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YES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는데 이제 각 팀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놓고 교환하고 있나 보죠? 네네. 외국인 타자를 뽑게 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규정이 이제 내년부터 조금 바뀌는데요. 어떻게요? 지금은 이제 팀당 2명씩 보유하고 이제 2명이 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까지는요. 네. 외국인 선수 보유를 팀당 3명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명 이상 더 뽑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바뀐 제도의 핵심이 3명을 다 같은 포지션으로 채울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외국인 타자를 팀당 1명 이상 뽑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잘 치는 외국인 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 야구 팬들한테는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타 외국인 거포들이 많이 있었죠. 뭐 네. 대표적으로 두산에서 뛰었던 타이런 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우주 대 이승엽 이래가지고 뭐 두 선수의 라이벌 그렇죠. 네. 홈런 대결이 뭐 아주 화끈했고요. 또 잊을 수 없는 선수 롯데에 또 호세가 있었죠. 뭐 네. 성격도 화끈하고 타격도 화끈했던 선수였는데요. 네. 롯데 호세도 있었고 또 롯데와 한화에서 뛰었던 네. 최근까지 뛰었죠. 가르시아 선수도 있었습니다. 뭐 네. 응원가까지 새로 만들어서 팬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인데요. 예. 글쎄 아마 내년 시즌에는 이제 토종 홈런왕 박병호가 외국인 이런 거포들하고 장타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아마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공론화가 됐었고요. 지난 시즌 내내요. 예. 오늘 그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선수 3명으로 늘리자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KBO에서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사회에서 안건이 승인만 되면 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한 명도 이 타자들이 없었거든요. 외국인 선수 엔트리를 다 투수로만 채웠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프로야구에서도 좀 화끈하고 시원한 맛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예. 외국인 타자들이 몰려오면 아무래도 리그 전체 홈런 수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바짝 긴장하겠어요. 예, 바짝 긴장하고 아마도 외국인 거포들이 있는 와중에서 박병호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한다면 그거 네. 보는 재미도 또 굉장히 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축구 이야기 좀 들어보죠. 여자 축구의 아주 스타죠. 박은선 선수. 네, 이 선수가 때 아닌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제 오늘 이 문제가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현재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에 7개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이 올 시즌에 2위를 했고요. 박은선 선수는 득점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외에 6개 팀 감독들이 박은선이 진짜 여자인지 성별이 의심이 된다. 이런 이유로 박은선을 내년부터 리그에서 못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은선 선수가 사실 기량이 굉장히 출중하고요. 네. 이 체격 조건이 키가 180cm, 또 그 몸무게가 74kg이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 남자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색을 하고 박은선이 여자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타팀 감독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정말 아주 이건 비열한 방법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팬들한테요. 박은선 선수가 또 이미 국제 대회에 많이 나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다 검증 받았던 선수입니다. 17살이었던 2003년부터 대표에 뽑혔고요. 아시아 선수권 청소년 선수권 대회 때 이 득점왕 하면서 중국 이기고 우승까지 이끌었던 선수인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200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실업팀에 입단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실업팀 감독들이 여자 축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실업팀으로 올 수가 없다. 대학교 거쳐야 된다. 이러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1년 동안 못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은선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런 신경을 토로했고 많은 사람들이 너 혼자 너무 잘하니까 이 구단 이기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정말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해서 선수 죽이기는 하지 말자라는 굉장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처가 보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자 선수한테 너 여자 맞냐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박은선 선수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과거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도 성별검사 받고 경기 나갔는데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는데 지금은 더 참담하다 이런 얘기했고 어떻게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선 선수 일단 힘을 내라 이렇게 응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산발적으로 내린 비 탓에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 기울이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천호대교 사이 부근 4차로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호대교 부근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통해서 성산대교 가는 길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를 향하는 분당 수서로도 장지 이전부터 청담대교까지 올라서는 전 구간 시속 20km 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밖에 주변 3번 국도도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 중대동에서 갈마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Stop.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I Gotta Boy라는 노래였는데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팝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I Gotta Boy라는 노래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수상자가 됐는데요. 직접 미국에 가서 상을 받고 들어온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파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티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한 곳은 미국 뉴욕에서 받으셨나요? 네, 뉴욕에서 시상식을 직접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상 소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순간에 너무 떨려가지고요. 수상소감보다는 랩을 하고 내려온 것 아, 같아요. 랩이요? 네. 네. 그럼 아무 말도 간단하게 못했어요? 되게 일단 멤버들 그리고 회사 식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사실 내려온 후에 더 많은 걸 얘기했어 할 거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되게 감격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었던 말 못하셨는데 그럼 저희 지금 YTN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먼저 최초로 열린 그 유튜브 뮤직 어워드의 후보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게 되어서 더더욱 영광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팬분들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영어가 좀 더 아직도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미국 뉴욕에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지금 한국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네, 그랬었으면. 그래도 그런, 왜, 정말 감격하고 그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반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서 네. 다들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네.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수상 소감 말씀하신 영어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는 나와 당신의 최고의 친구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멤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YouTube is my best friend라는 말을 꼭 하는데 네. 진짜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부터 그냥 아티스트, 뮤지션 모두 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서 진짜 소중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평상시에 했던 YouTube is my best friend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는 더더욱 의미 있고 그런 깊은 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영어로 YouTube is just my friend라고 말씀하신 아주 순식간에 쭉 나오는 말이 아주 명언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 유튜브 플러스 YTN 이렇게도 같이 말씀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YouTube plus YTN is my best friend.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앞서 I Gotta Boy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올해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는데 이 곡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걸로 처음에 생각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을 발표하자마자 많은 팬분들 그리고 저희 멤버들 내에서도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곡이어서 아, 그래요? 네. 그냥 도전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이제 앞으로도 도전해 나가면서 네.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으니 그냥 도전한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오랜만에 컴백해서 낸 곡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걸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네. 이렇게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불호가 갈렸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좋아하신 분들 이야기만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확실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운드와 룩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던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때를 맞춰서 좋은 음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젊은 분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이런 삼촌 팬들도 너무 기뻐하고 또 삼촌 팬들도 너무 응원을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삼촌 팬들한테도 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촌 팬분들을 이미 한 6년 전부터 저희를 예. 오랫동안 사랑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정이 생긴 게 아닐까 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뭘 해도 예쁘다 그래 수고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앞으로도 뜨거운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녀시대 멤버가 9분이죠? 네. 아까 뭐 호불호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성들이 네. 굉장히 다를 텐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는 누굽니까? 티파니 씨 플러스에서. 네. 이게 정말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나라마다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기 있는 멤버가 정말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효연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대만, 중국에서 뭐 유나, 네. 효연이, 유리, 뭐 네. 제시카 이렇게 많은데 네. 네. 티파니 저는 씨는요? 아무래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 그냥 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말이 통하니까. 그렇군요. 네. 서로 그런 걸 좀 압니까? 서로가? 네, 근데 그게 저희 팀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어딜 가든 멤버 중 한 명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 네, 그렇군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자, 네. 소녀시대가 지향하는 음악적인 색깔 그런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기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멤버마다 추구하는 음악 색깔과 사운드는 정말 확실하고 또렷한데, 네. 소녀시대 앨범을 준비할 때만큼은 서로 되게 팀을 위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팀을 위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협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녀시대 음악은 이거다라기보다는 네. 매번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트렌드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네. 네. 뭐 이미지나 사운드나 음악적으로도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이게 개성이 강한 9분들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리더가 누구예요? 네. 그럼 티파니 씨가 전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누가 먼저 앞장서는 분이 제가 있어요? 좀 의견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음악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군요. 그만큼 서로 믿고 아니면 네.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따라가고 아니면 따라와주는 멤버들도 있고. 네. 혹시 소녀시대가 생각하는 라이벌이나 롤 모델 이런 거 있습니까? 라이벌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더더욱 생각이 든 롤모델은요. 네. 조용필 선배님인 것 같아요. 왜요? 삼촌이라서? 네, 아니요. 네. 정말 너무 멋지시고 지금까지 열정을 가득 담아서 음악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네. 저희도 너무 닮고 배우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활동 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일단 지금 발표를 한 12월에 나올 저희 일본 정규 음반이 계획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SM위크라고 특별히 계획해서 하는 연말 공연을 계획 중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연 준비랑 네. 일본 앨범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있을 때 좀 YTN my friend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YTN is my best friend.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수 소녀시대의 티파니 씨였습니다. 네, 앞서 소녀시대의 멤버이죠. 티파니 씨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0325님입니다. 소녀시대 정말 대단하네요. 레이디 가가도 제치고 유튜브 올해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하다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4270님은요. 아시아 최초 수상이라서 더 의미가 뜻깊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소녀시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예스 or 노 질문,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 인데요. 9424님은요.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전기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요금 인상이 최선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오늘 yes or no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산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산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는다고 들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많습니까? 이런 사고가요? 네, 아무래도 등산 단풍 놀이를 위해서 등산을 자주 가는 가을철에 등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등산 사고 9,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의 가을 나들이철에 지급된 보험금이 사고 한 건당 평균 87만 2천 원으로 겨울철 75만 5천 원과 봄철 73만 7천 원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등산사고의 대표적 유형인 추락사고의 발생 빈도가 가을철이 16.8%로 봄철보다 11%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락사고로 인한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도 가을이 봄보다 1.6배, 겨울보다 2.7배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대별 발생 빈도를 살펴봤더니 오전 10시에서 정오 무렵이 51%로 가장 높았고 또 남성의 부상 정도가 여성보다 1.5배 심했습니다. 또 40대에서 50대의 사고 발생 비중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나는 분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네요. 네.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네, 부상 정도가 더 심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정부가 이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현금 보유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올해 상반기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가 25억 6천만 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감소했습니다. 2005년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전년 동기 대비 발급 건수가 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5만 원 건의 환수율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48%에 그쳤는데요. 2010년에 41%에서 2011년 59%, 2012년에는 61.7%까지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된 겁니다. 시중에 풀린 5만 원 건이 하는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현금 보유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려는 그 심리가 확대된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네, 정부가 세금 많이 걷겠다는 것, 이 부분과 이제 돈 가진 분들이 이제 머리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1조 9천억 달러로 평가됐다고요.
네, 산업정책연구원이 국가와 도시,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 1위는 미국이 13조 6천억 달러, 2위는 독일이 8조 3천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 3위에서 8위는 영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순입니다. 세계 60여 개국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심리적 충분도, 또 국가 브랜드 활동 주체 평가 결과, 국가 경쟁력 지수, 각국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 등을 반영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조 9천억 달러로 조사 대상 39개 중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국가 브랜드 가치는 9위인데 앞서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오늘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는요,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모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 연구 인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건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는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828 전월세 대책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건 이제 818 전월세 대책 중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던 걸 영구히 인하하자. 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걸 이제 1월 1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 8월 28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네. 뒤로 밀러가지고 소급 적용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정부 여당이 네. 이제 논란을 겪다가 결국은 8월 28일 날 잔금 치른 사람까지는 해주자.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8월 28일이 아니라 이건 가정입니다만요. 예. 3월 1일부터 하자 그러면은 세금 낸 사람들은 다시 환급시켜주겠다. 환급받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급받으면 정말 대박이죠. 특별히 지금 연말 다 돼가는데. 글쎄요. 예. 보너스 받는 게. 예,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한 6억 이하만 되니까 네. 5억 8천만 원 정도 하면은 네. 한 800만 원 가까이 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 받는 셈 치면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긴 그렇죠. 하죠. 예. 네. 8월, 그럼 언제부터 하기로 했다고요? 8월 28일 날 잔금 치른 분들은 이제 세금 내신 분들은 돌려받고요. 네. 그 이후로 매매 계약했거나 아직 세금 안 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물론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예. 그 이후에 연락들을 할 겁니다. 네. 정식으로. 그러면 이제 줄여서 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이 간발의 차이로 세금 인하를 못 받는 취득세를 그죠? 네. 감면 못 받는 이런 분들은 억울하시겠어요. 그분들이요. 6월 말까지는 이제 그 한시적으로 하는 혜택을 받으니까 네. 7월부터 8월 27일 사이에. 그렇군요. 그 공백이군요. 예. 그러니까 틈새. 그분들이 지금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합니다만 네. 멘탈 붕괴 멘붕됐다고 그렇겠네요. 하죠. 지금. 혹시 이때 계약을 하고 또 권유받아갖고 하신 네. 분들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항의하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좀 원망스럽겠죠. 어차피 서급하려면 그냥 그 공백 없애고 그냥 그렇죠. 끝까지 해주지.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공백을 또 왜 그랬을까? 예. 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충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거 소급하기로 했다고 집 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정부 여당이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예. 취득세 몇백만 원을 낮춰준다고 안 살 집을 사지는 않겠지만 집 살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할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일단 828 대책이 나오고 주간 단위로 조금씩 오르던 집값이 지난주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네. 전셋값 고공행진도 아직은 멈추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올해만 해도 4.1 대책도 나왔고 828 대책도 나오는데 네. 정부는 안을 냈고 했는데 국회에서 뭐 예산 심의 같은 건 안 해주니까 네. 그냥 시행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해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급한 김에 정부 여당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결론만 도출한 것만 해도 시장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 안 됐어요. 예. 혹시 또 뭐 여야가 또 계속해서 싸움하다가 이 예.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남아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네.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내일 처리를 하자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방금 그렇군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네. 예상을 했지만 네. 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래서 무산됐다. 내일 상임위에서 해결할 네. 가능성은 없어졌는데 내일은 아니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이 네. 소급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여론이 지금 이거 반대해서 민주당에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민생 법안 발목 잡는다 또 이런 지적 받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요. 이게 취득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세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방세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포구다, 중구다 그러면은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동안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2조 4천억 정도 지방세수가 결손이 난다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또 소급 적용을 하면서 보니까 한 7,800억 정도가 또 구멍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소비할 때 내는 그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에 5%를 지방 소비세로 해서 지방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내년에는 8%, 내후년에는 11%까지 올려서 네. 이 취득세에서 결손 나는 걸 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부가가치세 이 물건 사는 사람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올리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국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그 나누는 부가가치세에서 5% 부분을 빼가지고 네. 지방으로 준단 아하, 말이죠. 지방 네.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데 여기서 네. 2조 4천억 정도 한 해 이렇게 결손이 나니까 그거를 내년에 지방소득세를 비율을 8% 내후년에 11% 올리면 얼추 이 정도 네. 결손을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정부 계산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거는 점차적으로 올려서 내년쯤이면 10%로 올려주기로 했던 건데 원래 그렇다. 네. 네. 이 취득세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올려주고 예. 올해 결손 나는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내년에 한 16%로 국고에서 16%로 지방소비세를 많이 줘라. 예. 그래야만 논리가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국고가 또 손실이 날 거 아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국고를 또 뭐로 메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세금이 덜 거친다고 하니까 예, 예. 이게 같은 밥상에 무슨 반찬을 어떻게 놓을 건가를 가지고 예. 여당, 정부, 야당이 다 셈법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격차가 커서 이 사안만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국회에 다른 부동산 관련 그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일괄 타결하면서 한꺼번에. 이것도 네. 타결되지 않겠나,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시각이에요. 네. 일괄 타결,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거. 네. 이거 폐지하고자 하는 게 정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예. 과열기에 부동산을 규제하던 법안인데 예. 지금 과열이 아니라 지금 냉각이 돼가지고 네. 부동산 경기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미분양이 많죠. 예, 네. 이 부동산 상한제 무슨 의미 있냐 이거 폐지하자는 게 또 정부 아니거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뭐 이런 네. 건데 제가 볼 때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같은 건 민주당에서 반대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양당 간에 좀 합의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 새누리당의 어떤 방향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서 예. 여간에서 합의하기가 조금 힘든 이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양도세 중과세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네. 부동산세 폭탄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 법안이죠. 네.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보면은 이른바 영어인데요. 이제 하우스 푸어다, 예. 뭐 렌트 푸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은 참
고민이 많은데 이 야당 쪽에서는 이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안은 집값을 좀 올려가지고 하우스 푸어 문제 좀 구제를 하자 이런 안이라면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월세 대책 또 서민 대책이 더 먼저 아니냐 이런 안이거든요. 특별히 보면 좀 네. 전에 말씀드린 이 그 양도세 중과세 문제 있잖아요. 다주택자에. 이런 것들을 찬성을 해주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자 증세에서 복지 공약에 쓸 수 있는 예산 모자라는 거 충당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세금 깎아주는 꼴이니까 부자 감세에 찬성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의 정체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이슈가 될 문제죠.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것보다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좀 중점되는 안을 대신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월세 이거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자. 그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이걸 새롭게 제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세 임대 기간이 지금 법적으로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년이죠. 이거 너무 짧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 전세 살아보고 더 살고 싶으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한테 주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 전월세를 그러면 한꺼번에 확 올려놓고 2년이 아니라 3년, 뭐 장기 계약하고 그러면 전월세를 더 구하기 어렵지도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러지 말고 2+2가 아니라 2+1. 그러니까 2년 살아보고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조정안 같은 게 지금 나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시장에서 반응을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시점인데 그런 불리한 조건이면 내가 전세가금 미리 높여서 내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니까 1989년도에 저희가 1년에서 2년을 늘렸거든요. 그 해에만 17%가 전세값이 올랐고요. 그 다음 해에도 비슷하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막 안정시키려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불을 붙이는 꼴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2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전세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 미리미리 좀 했어야 될 조치가 지금 나와서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야가 그럼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간에 뭐 빅딜설 같은 게 조금씩 나와요. 빅딜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대기업의 어떤 인수합병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 거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뭐 이런 게 빅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국회잖아요. 그때까지 이거 법안 처리 못하면은 해 넘기고 그러면 여론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여당의 책임 또 얘기할 거고 또 민주당은 또 야당이 발목 잡았다는 비난을 받을 테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긴장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주거 안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전세 계약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들을 전격적으로 여당에서 좀 일부분 받아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민주당이 받기 힘든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세에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부분적이든 아니면 전격적으로 받아내서 너도 하나 양보하고 나도 하나 양보할게 이런 정도의 빅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국회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정부는 고심고심해서 이런 안을 내놨으면 시행이라도 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야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20년 동안 경기 침체. 10년이었다가 20년으로 됐어요. 거의 20년 됐죠. 요즘 근데 좀 좋다고. 요즘 이제 뭐 아베노믹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내리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현상이었거든요. 물가 내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올해는 10억 줘야 되는데 집을 살 때요. 내년이면 8억 준다.
8억 줘도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시장에 있으면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네. 차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는 5천만 원 줘야 될 걸 내년에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차도 안 사고. 미쳤냐 그러겠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가가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수, 소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일본만 하도 수출은 잘 되죠. 근데 수출 가지고 전체 경제를 다 운영하고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집권한 아베 총리가 돈 좀 풀자. 그리고 중앙은행한테도 인플레이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가도 올리고 돈도 풀고 해서 경기 살리려는데 그게 약발이 조금 먹힌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지갑을 좀 열기 시작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최근 좀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경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 20평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살 크기인데 지금 10억을 훌쩍 넘어간다 그러고요. 직전 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의 평균 가격도요. 2%나 올랐다 그러거든요. 2% 뭐 그걸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렇죠. 이자 없는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집값이 2%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계속 빠져왔다가 올랐으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취득세 내려줄 테니까 집 좀 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는요. 집 살 때도 소비세를 내거든요. 지금 현재 소비세가 5%인데 내년에 이걸 8%로 올리겠다고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미리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만큼 돈을 더 내고 사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랑 지금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싸게 사자. 그래서 집을 선침해하고 있는 상황. 그렇겠네요. 네. 소비세가 5%, 8% 오르니까 미리.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향후 경기가 또 이 주택 경기가 그나마 좀 좋아질 거란 예상이 있으니까 세금 감안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사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향후에도 뭐 올해는 10억인데 내년에는 8억 될 것 같으면 그 2%, 3%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계산해 보면요. 앞서 이제 아베노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아베노미스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은 이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누구는 뭐 성공적이다. 누구는 아니야. 좀 지나면은 완전 비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김 소장님은 현재까지 볼 때 어떠세요? 일단 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요? 일본에 한번 가보시면요. 일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야롭기가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심, 의욕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데 가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린 뭐 이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텔 가서요. 우리나라 호텔 가면 다 영어들 잘하는데요. 일본 사람은 영어 잘 못하는 호텔 직원도 많습니다. 영어는 뭐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나 배우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베가 들어와서 잘한 거는요. 우리도 경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의욕을 일본 국민 전반적으로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베노믹스라는 게 향후에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보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경제 성장률도 회복되고 있고 또 집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일본 국민들은 최근에 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베한테 굉장히 좋은 지지율이 그래서 뭐 50%가 넘어요. 60%. 넘어요. 그것도 최근에 낮아져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뭐 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지난달 서울 거래를 보니까요. 서울에서만 7,500건을 넘어섰는데 10월 기준으로 보면 2007년 이후로 최대 수준이고요. 지난 9월에 비해서도 한 3,000건 이상 늘었고요. 취득세 감면 종료가 됐던 7월보다는 거의 3배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요. 강남 3구도 이제 9월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재건축 아파트가 그쪽에 많잖아요. 이거는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실수요 소형 아파트들이 많은 노원구도요. 6월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도 좀 늘었다. 이런 조사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오늘 상품 받으실 분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466님, 4505님입니다. 개별적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